러시아가 정말 다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입할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당장 신병을 모집해도 훈련시킬 요원도 없고 신병들에게 지급할 무기도 마땅치 않아서 또 다른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휴전을 원한다라고 실토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2일자 지면에서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러니까 HIV 양성인 죄수들까지 대거 입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HIV 양성 죄수에게 효과적인 치료약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겁을 줘서 입대를 자원하게 한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죄수의 20% 정도가 HIV 보균자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부터 약 5만 명의 죄수를 입대시켜서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는데 이는 전체 죄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죄수 출신 러시아군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러시아군은 수감 시절에 교도소 의사가 갑자기 기존 HIV 치료제 투약을 중단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치료제로 처방을 바꿨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이 러시아군은 새롭게 처방된 치료제로는 교도소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에 입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 러시아 용병대인 바그너 그룹에 자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 바그너 그룹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았고 효과적인 HIV 치료제 제공도 약속받았던 겁니다.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2주간의 기초훈련 이후에 소총과 탄약 120발, 헬멧과 방탄조끼만 배급받은 상태로 우크라이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전투에 대부분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치된 첫날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혔고 다른 동료들은 거의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나에게 전쟁터에서 빨리 죽거나 교도소에서 에이즈로 천천히 죽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나는 빨리 죽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입대시킨 HIV 보균자하고 C형 간염 보균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 빨간색과 흰색의 고무 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전쟁터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쉽게 눈에 띄게 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일반적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병력 모집에서도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남성들에게 평균 월급의 4배인 최소 20만 4천 루블 한 33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군 입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남성들에게 민간 직업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모병 캠페인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모병 동영상을 보면 슈퍼마켓 경비원, 피트니스 강사,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남성들이 민간 생활에 환멸을 느끼다가 군 입대 후 성취감을 찾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남자가 되라 그러면서 남성들을 자극했습니다. 현재 이 입대 촉구 동영상은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서 수시로 노출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언론들도 앞다퉈서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병 동영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패러디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상 속 인물들은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참수하는 것에 반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남자가 되라라는 러시아 동영상을 겨냥한 듯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잔악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BBC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의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군 입대를 촉구하는 포스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모스크바 시내를 걷다 보면 2분에 한 번꼴로 입대를 호소하는 포스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병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전투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동원령을 통한 신병 모집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9월 30여만 명의 부분적 동원령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사회 전체가 술렁거렸고 또 여론도 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동원령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징병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징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가지고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가 되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대출, 또 새 아파트 이사, 또 자영업, 운전 등을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까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 최소 70여만 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대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징병 통지서 전달 방법 개정은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 언제든지 병력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고 또 징병을 회피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할 것은 러시아 당국이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가 통과시켰고 12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는데 이 법안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된 겁니다. AP통신은 이번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으로 지난해 9월에 이은 이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러시아도 빠르게 군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추가 징병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징병 관련 법을 서둘러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뻔히 보인다는 거죠. CNN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러시아인은 정부를 믿지 않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내려는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심리학자 이나는 우리는 오랫동안 두 번째 동원령을 예상해 왔고 지금은 그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차 동원에서 정부는 경찰 습격을 동원해서 징집을 했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동원을 회피했다는 아르템은 내 면허가 정지돼도 군에 안 가는 친척들이 내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동원령이 떨어지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서 병력과 무기를 소진하고 있는 러시아군 입장에서 이번 징병 절차 간소화는 시기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징병 통지 방법을 고치면서 병력 동원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숨가쁘게 진행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당장 신병들을 대거 모집한다 해도 이들 병력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당국이 그렇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그렇게 마음은 급하면서도 실제 징집을 서둘러 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선 신병이 들어와도 이들을 훈련시킬 병력이 태부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병을 모집해 놓고도 별다른 훈련도 없이
최전방으로 내몰았지만 그런 병력 투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을 러시아군 지휘부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신병이 들어와도 이들을 무장시킬 장비가 태부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HIB 병력자 등을 징집하면서도 이들에게 2주간 기초훈련밖에 실시하지 못했고 소총과 탄약 극소량 그리고 헬멧과 방탄복만 지급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로 전장에 투입되면 대부분 전사하게 되겠죠. 전쟁 수행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금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병력을 늘려야만 되지만 늘릴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또 이들을 무장시킬 방법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충계 대공세 날짜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우리는 휴전을 원한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